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파리스 생제르맹이 리그에서 렌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거기서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출전하면서 득점까지 올렸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어떤 축구를 했는지, 파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오늘 전형적인 톱자원인 콜로무아니를 벤치에 냅두고 이강인을 제로톱에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완전 클래식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기보단 매우 넓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결정적인 패스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파리는 빌드업할 때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풀백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뒤에는 센터백 3명이 백스리를 만들었고요. 이강인은 최전방보단 조금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넓은 범위를 커버했고, 사이드 쪽에 넓게 벌려있는 바르콜라나 덴벨레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스타드레는 기본적으로 좋은 준비해온 전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높은 강도의 전방 압박을 하는 건데요. 스타드렌의 좋은 전방 압박 때문에 파리 선수들은 꽤나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강한 전방 압박 때문에 파리 후방 선수들이 롱킥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강인이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백보다는 피지컬이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싸움도 잘 이겨내주면서 공을 잘 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이강인은 이렇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줄 때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강인의 전문 마크맨인 우라는 센터백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피지컬적인 열세를 극복하면서 좋은 발기술로 공을 잘 지켜냈죠. 특히 이 우라는 센터백이 키가 191로 되어 있는데 이강인은 170 중반대니까 거의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중볼 상황에서도 이강인이 가슴으로 잘 컨트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낸 공을 뒤쪽으로 내주면서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해주는 이강인입니다. 또 파리 선수들은 전술적으로도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왔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가끔씩 이강인 자리로 올라가주면서 그때 이강인은 자신 있는 위치인 오른쪽 아래로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그때 뒷공간을 뛰면 이강인이 거기에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 중반의 장면인데요. 지금 장면을 보면 스타드렌이 되게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이 전방 압박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계속 공이 자기 진영에서만 돌았고 시간은 점점 흐릅니다. 하지만 파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딱 한 번의 역습이 치명타로 들어갑니다. 덴벨레와 주앙네베스가 협력 수비를 하면서 이 공을 끊어내고 주앙네베스가 앞으로 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앙네베스는 이 공을 잘 챙겨서 덴벨레에게, 덴벨레는 사이드 쪽 바르콜라에게 공을 내주고요. 바르콜라가 이 공을 잘 잡아서 각도를 열어놓고 반대쪽 파포스트로 좋은 가마차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0 파리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을 보면 이강인의 위치가 되게 낮죠. 그 대신에 하키미와 파비안 루이스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었고 이강인이 이렇게 두 명 사이에서 파초의 패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명 사이에서 다시 앞으로 도는데 이런 이강인의 움직임들을 보면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지고 가짜 9번이라는 생소한 자리에서 뛰더라도 자기 역할을 꽤나 잘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강인은 어느 정도 박스 안에서도 포스트 플레이가 됐습니다. 지금도 박스 안에 상대 수비가 많은데 바르콜라가 이강인에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강인이 센터백 우와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강인의 핵심은 공을 왼쪽에 놓으면서 오른쪽 어깨로 우를 막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과 우의 거리가 멀어지죠. 이강인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 공을 뒤쪽에 있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잘 내주고요. 파비안 루이스는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강인이 가짜 9번에서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강인은 원래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왕반대를 뿌려줄 수 있는 시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원에서 공 받아서 뒤로 내주는 기본적인 동작들은 계속해서 잘 해냈어요. 특히 이 센터백 우와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1대0으로 끝났는데 제가 오늘 이강인에게 느낀 점이 뭐냐면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 아래서 여러 자리에서 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해주고 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여러 포지션에서 높은 포지션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가진 기본기나 볼 컨트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도 기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는 전반전 압도적인 기록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패스 성공률 96%, 이게 24번의 패스 중에 단 한 번만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롱볼은 3번 정도 모두 성공했고 키패스 6개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뭐 직접 득점을 한 건 물론 바르콜라지만 이강인은 경기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1대0 상황에서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스타드랜도 공격 상황이 몇 번 있었지만 소유권을 쉽게 잃었고 그런 것들은 파리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덴벨레가 가운데 쪽 이강인이 이 공을 잘 지켜서 사이드 쪽 바르콜라에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아까 첫 골처럼 좋은 가마차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가마차기가 골대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은 바르콜라가 슈팅할 때 쉬지 않고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세컨볼도 대비하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골대에 맞고 나온 이 공을 이강인이 머리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강인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가짜 9번의 움직임 그리고 경기 영향력을 보상받는 듯한 골이었습니다. 이후에 바르콜라와 하키미의 합작골로 파리는 3득점을 하고요. 결국의 경기는 3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건 이강인이 풀타임을 뛰었다는 겁니다. 풀타임을 뛴 게 왜 아쉽냐? 주중에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발이 유력시되는 바르콜라나 덴벨레, 마르키뇨스 이런 선수들은 중간에 교체를 하면서 관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계속 풀타임으로 사용한 걸 보면 혹시나 선발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강인이 가짜 9번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고요. 이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출전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이강인은 정말 자기 몫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스날 같은 강팀과 붙는 걸 더더욱 보고 싶은데요. 과연 주중에 이강인은 선발로 투입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